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코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젠투, 미연, 신디입니다. 와! 저희가 처음에 이 녹음을 시작할 때 닉네임을 한 번씩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바다코끼리를 줄여서 바코인 것처럼 미연의 닉네임도 사실 줄임말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무엇의 줄임말이죠? 제가 그 미키 언니거든요. 저희 집 반려견의 이름이 미키여서 이렇게 미연으로 부르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연을 비롯해서 저희 감시자들 중에서도 반려동물 동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감시자들의 반려동물 이야기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친구인지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하자면 저희 집 강아지는 2마리이고요. 미키랑 해피인데 미키가 시추고 해피가 말티즈예요. 이 종만 봐도 성격 차이가 느껴지시죠? 시추는 키우는 난이도가 정말 극하일 정도로 엄청 착하고 순한 대신에 똥꼬집이고요. 해피는 말티즈여서 완전 독점욕이 있고 욕심 많고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래요. 둘이 엄청 많이 싸우는데 항상 그 미키가 해피한테 가서 좀 시비를 털고 해피가 응징하는 식으로 싸워요. 근데 요새는 또 둘이 엉덩이 맞대고 잘 자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다른 분들은 강아지 뭐 키우세요? 저는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고요. 이름이 알노입니다. 알노? 네. 특이하다. 이게 사실 이름의 비하인드가 저희 아빠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이제 맞아 진짜로? 술 대신에 이제 집에 와서 얘랑 같이 많이 놀자 그래서 알노가 됐습니다. 근데 알노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좀 세련된 이름? 고급져요. 이탈리아 느낌? 맞아.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름이고요. 알노는 되게 작은 푸들이에요. 엄청 작아요. 제 이 팔꿈치까지 크기 엄청 작고요. 까만색이에요. 까만 푸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눈, 코, 입이 다 안 보여요. 네, 대신에 그래서 혓바닥을 내밀면 혓바닥만 분홍색으로 딱 보여서 엄청 귀여워요. 어떡해. 그리고 좀 성격은 저를 닮아서 예민하고요. 루틴에 집착하고 또 예민합니다. 제이예요? 제이 강아지구나. 제이가 저도 강아지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크롱이고요. 뽀로로 동생 크롱이. 그리고 크롱이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설탕이라는 말티즈고 아빠가 간장이라는 푸들이었더라고요. 웃기죠? 그래서 말티푸예요. 귀엽겠다. 엄청 순하고 착한데 가끔씩 알 수 없는 데서 하루에 한두 번씩 급발진을 하는 막 갑자기 우다다를 한다거나 아니면 쇼파를 엄청 막 이렇게 파요. 왜 그래? 하고 물으면 귀엽다. 가끔 알 수 없는 강아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다 자기를 다 앓네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녹화할 때 바코 강아지 사진 본 맞아. 적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아니 머리까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그 분위기랑 표정도 진짜 비슷하고 맞아. 놀랐어요. 맞아요. 그 진짜 사랑하면 닮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맞아요. 저희 집 강아지 중에 말티즈인 해피가 주 보호자가 제가 아니라 언니인데 말티즈 성격이 좀 더럽잖아요. 그래서 둘이 예민하고 그런 것도 좀 닮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이 팟캐스트를 안 듣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젠투
어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닮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저랑 많이 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는 사람마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입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밥을 꼭 한 숟가락씩 남겼어요. 어머. 근데 얘가 사료를 한두 알씩 꼭 남겨놔요. 그거 절대 안 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바닷가 놀러 가면은 이 바다 그 해변에 그 흙을 밟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얘도 다들 강아지 놀러 가면은 막 뛰잖아요. 그런 데서 얘는 이렇게 발 닿는 게 싫어서. 아, 귀여워. 귀엽다. 진짜 촉각이 예민하구나. 네. 신디는 어때요? 신디는 혹시 반려동물에 대한 추억이나 근데 그런 게 저는 있나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좀 그런 쪽으로 좀 결벽증 같은 거 아시죠?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기억이 뭐 친척이라던가 뭐 자주 가는 그런 친구 집에서라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제가 익숙해졌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그 진돗개 있잖아요. 그 막 엄청 큰 애가 내 덩치만한 애가 막 저 보면 짖고 이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무서운 경험? 저는 지금도 작고 귀여운 강아지더라도 좀 무서워. 그럴 수 있어. 맞아. 맞아요. 저 같은 분들이 이걸 듣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한테 쫓긴 적이 있어서 그러다가 좀 많이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 뒤로 다 커서까지 강아지들을 전부 다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신디 완전 이해해요. 근데 또 얘기 듣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귀여운 강아지들 보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강아지 조금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는 거 잘 못하면 좀 약간 소시오패스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약간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일각에서 약간 그런 시각이 그쵸? 있더라고요.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려견 이야기는 즐겁습니다. 저도 원래 강아지를 무서워했는데 같이 지내면서 그런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약간 엄청 큰 결심을 하기보다는 한번 이사를 가면서 이제 강아지를 키워볼까? 이러고 얘기만 나왔었는데 그 크롱이가 가정 분양했다고 했잖아요. 그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가정 분양한다고 올라와서 연락을 드렸는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얼떨결에 데려왔어요. 근데 가족들 다 보자마자 쟤 내 가족이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그냥 딱 들었어요. 그 아기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태어나서 그 집 밖에 처음 나온대요. 한 3개월이었나? 생후 그랬었는데 그 떠는 모습을 보는데 다 그냥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첫 순간. 맞아요. 그 첫 순간을 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이랑 함께 지내면서 혹은 보면서 달라진 점이나 배운 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도 신디의 그런 무서운 걸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진짜 심하게 강아지를 무서워했거든요. 저는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 이 먼 거리에서 강아지가 보여요. 그러면 엄청 도망갔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 옆집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 강아지가 짖으면 제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거길 못 지나가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래서 진짜 엄청 무서워했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공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알로랑 같이 살면서 이제 점점 사실 처음에는 알로랑 같이 살아도 다른 강아지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극복이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달라진 점은 가족들의 화가 줄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나.
왜냐하면 좀만 큰 소리가 나면 싫어해요. 싸우는 것 같다 하면은 누군가는 딱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안으라고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 누가 봐도 시무룩해 보인단 말이에요. 평화사절단. 진짜 맞네. 그래서 싸우지도 못하고 딱 화를 내려다가 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게 좀 좋은 변화가 아닐까. 가정의 어떡해. 평화를 지켜주는 강아지라니. 다른 분들은 미연은요? 어때요? 네. 저는 이타적인 사랑을 처음 해본 것 같거든요. 계속 받는 사랑, 내가 좀 더 받길 원하는 사랑 이런 걸 하다가 강아지를 키우면 정말 나는 조금 내 용돈을 덜 써서라도 강아지한테만큼은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좀 많이 노견이어가지고 14살이거든요, 둘 다. 좀 아기 때 데리고 와서 저희랑 함께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아기들이 크면은 근데 아기들이 크는데 항상 아기라고 부르네요. 14살 정도 되면 심장 질환도 생기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데 건강 검진 기본만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나오고 이것저것 플러스 알파 추가하면 5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 50만 원의 지출은 사실 쉽지 않은 지출인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이 아이가 뭐 이러이러한 소견이 있고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비싼 껌을 먹이는 게 좋고 비싼 사료를 먹이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게 뭔가 선택보다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보단 저걸 해야만 해. 무조건 우리 애기 좋은 거 먹일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처음으로 나한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부모의 마음을 벌써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완벽하게 공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강아지랑 함께 살게 됐다 그러면은 걔가 널 엄청 사랑해줘서 좋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걔를 사랑하는 제 모습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기적인 내가 처음으로 이타적으로 굴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걸 하면서 좀 사랑은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미연이랑 바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제 친척분들 중에도 그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를 안 낳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들으면서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자식이거든요. 자식 똑같은. 네. 어떻게 이름도 강아지일까요? 진짜 강아지는 귀여워. 강아지지? 맞아. 근데 이게 부모의 사랑 같다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저도 저한테 쓰는 돈은 좀 아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이 그 서울이 아닌데 서울 이제 강남에 갈 일이 있을 때 집에 이제 한 번에 오는 버스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서울 시내버스고 하나는 빨간 버스인데 빨간 버스가 사실 더 빠르고 자리가 편하잖아요. 근데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배차 간격이 긴 그냥 서울 시내버스를 기다려서 탄단 말이에요. 같은 정류장인데 그 빨간 버스를 보내고 근데 엄마가 힘든데 그냥 그것 좀 타고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그거 좀 아끼면 뭐 어때?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만약에 너 알로였으면 알로한테 뭐라고 했을 거야? 그럼 당연히 빨간 버스 타고 오라고 진짜.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또 사실 저희도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반려동물도 우리에게 좀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닌가? 조건이 있나요? 있을 수도. 산책, 맛있는 거. 갑자기 저 크롬을 생각해보니까 오로지 욕망에 의해 바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롱이는 주기적으로 가족들마다 자기 최애가 좀 바뀌거든요. 근데 요즘 크롱이의 최애는 저예요. 맨날 잘 때 저 자러 들어갈 때까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자러 들어가면 그때서야 걔도 뿔뿔뿔뿔 제 침대로 따라 들어오는데 제가 요즘 맨날 산책을 시켜주거든요. 산책도 제가 시켜주고 밥도 제가 주고 간식도 제가 제일 많이 주고 조건이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저도 원래 제가 애정 순위에서 제일 바닥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가 좀 한창 집을 많이 비울 때였고 밖에 일이 많았을 때였고 요즘은 맨날 집에 있으면서 맨날 산책을 시켜주고 심지어 오래 시켜주고 밥도 이렇게 챙겨주고 밥그릇도 잘 닦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 진짜 옛날에는 저한테 전혀 안 안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맨날 제 옆에 와서 누워있고 저한테 안기고 안다 알아. 그죠? 좀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예전에 제가 잘 해주지 못하고 좀 잘 몰라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을 때도 제가 그냥 순위에서는 마지막이었을 뿐이지 저를 사랑해준 거니까 조건이 없다는 말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마 젠투가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졌겠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네. 뭔가 동물과 유대를 쌓는 건 사람과 유대를 쌓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원초적으로 느껴지고요. 사람과 유대를 쌓는 건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과정에는 뭐 허풍도 섞여 있을 거고 아니면 과장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동물과 유대를 쌓는 건 언어적인 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반려견 미키한테 다른 의미의 말을 좀 높여서 하면은 걔는 그걸 사랑으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톤이나 아니면 뭐 껴안거나 아니면 얼굴 부비부비하고 이런 좀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게 훨씬 더 원초적이고 동물적으로 느껴지고 저도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되게 그런 걸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다고 처음에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보는 강아지가 나한테 이렇게 안기지? 이런 신체 접촉을 보여주지? 하는 거를 강아지를 처음 볼 때 물론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얘 뭘 믿고 나한테 안겨서 잠들지? 진짜 어쨌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연 말을 듣다 보니까 이 강아지와의 유대 관계에서는 꾸며내는 게 안 통하고 꾸며낼 필요도 없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진짜 순수하게 진심으로만 꾸밈 없이 소통을 하고 뭔가 신뢰를 쌓는 것 같은? 꾸며내는 게 안 되는 걸 언제 느껴요? 산책을 하다가요. 제가 산책을 이 왼쪽 손으로는 줄을 잡고 있지만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해요. 그러면 딱 멈춰 쳐다봐요. 삐져요. 진짜? 웃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아지네. 산책하는 척을 하고 있다가 통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너 지금 산책하고 임해야 있고 되구나. 나 지금 너무 즐거워를 너와 함께해서 즐거워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강아지 똑똑한데? 똑똑하다. 독점력 장난하네.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엽다. 자기한테 집중해달라는 거네요. 맞아요. 나만 봐. 근데 저도 뭐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한번 강아지들은 진짜 그 사고회로 쟤네도 생각이라는 걸 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질 때가 있어.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취향이라는 게 있고 자기 생각이 맞아요. 다 있어요. 맞아요. 자아가 그 있어요. 조그만 머리로. 맞아, 그 조그만 머리로 생각을 다 해요. 맞아. 그래서 가족들 다 모이라 그러고 저희 강아지는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와서 불러서 안방에 모아놔요. 저희 강아지도 그래요. 진짜요? 다 한 공간에 모여 있으라고. 어떻게 불러요? 그 와가지고 계속 막 쳐다보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왜 뭐가 필요해 이러면은 이렇게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요. 한 명씩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강아지네. 귀엽다. 완전 막내. 투정 많은 막내 같아. 맞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그
다 생각이라는 게 있고 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생각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걔가 한 번도 이빨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에어컨을 껐다가 엄마가 엄청 노래봤다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봐요. 에어컨에 막까지 알아버리는 거지.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신기하다. 근데 그 에어컨을 진짜 강아지들이 아나 봐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 결정권자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틀어도 된다 하면 틀고 지금 꺼야 된다 하면 꺼야 돼요. 근데 얄로가 제가 그거라는 걸 아는지 제 앞에 와서 그렇게 더운 티를 내요. 그러고 이제 에어컨 틀면은 바로 갑자기 살아나서 막 앞에서 데로. 이렇게 뿔뿔거리고 막 그러고 그 전까지는 아우 더워 하면서 이렇게 들어눕고 아우 더워 하고 혓바닥 내밀고 꼭 제 앞에 와서 그러거든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똑똑해 그리고. 그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두 분 강아지들이 좀 똑똑하네요. 저희 집 애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 저희 집 애기들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강아지마다 진짜 다 다른 맞아. 거죠. 그 강아지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어쨌든 반려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새로 들이는 건데 이 반려 가족이 생긴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희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희생?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강아지랑 함께 살면서 안 하게 된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게 싫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희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구나. 그냥 같이 하니까 이제 얘가 가족이니까 그냥 이제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크게 희생이란 게 생각이 안 났는데 뭐 가족 여행을 예전처럼 자주 갈 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꼭 데려가야 하고 한 번은 없이 뭐 당일치기로만 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가족여행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 제약이 많고 강아지 동반 숙소가 되게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자주 못 가기도 하고 뭔가 진짜 그런 가격적인 거를 가격과 서비스를 다른 가성비에 비해서 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근데 그거는 그냥 뭐 큰 희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만성 비염인 줄 알았거든요. 아기 때부터 항상 알러지 반응이 심했어서. 근데 이제 대학교 가고 기숙사 가니까 갑자기 싹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강아지 털 알러지였구나 이게. 이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집 갈 때마다 알러지 약을 먹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저희 체질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덤덤해. 무덤해. 되게 진짜 이거 희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을 기꺼이 역시 미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반려인으로서 필요한 희생은 살짝 강아지들은 우리의 감정을 좀 필터링 없이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하면은 바로 꼬리 흔들고 제가 슬퍼하면 바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앞에서 너무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건 희생보다는 노력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뭔가 아까 젠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걸 줄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울거나 이러면 애도 같이 우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좀 한 차원 더 깊은 삶을 살고 있는 느낌? 근데 미연은 진짜 섬세하다. 저희 집 강아지가 진짜 근데 감정을 거의 맞붙여 놓은 것처럼 너무 함께 오래 해서 그런가? 이게 근데 진짜 미연의 강아지들이 미연을 또 닮아가지고 공감 능력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서 같이 울어주는 강아지? 정말 같이 울어줘요. 그럼 너 왜 너가 울어? 얼마나 사랑하면. 맞아. 맞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그죠? 그러게요. 음.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직접 하는 희생도 있지만은 또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디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반려인 에티켓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약간 그런 걸 좀 간과하는 분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강아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큰 개일 경우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저 멀리서부터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런 부분들? 맞아. 이런 건 근데 진짜 충분히 생각해줘야 되는 게 우리 애는 나한테나 애기지 다른 사람한테 낯선 개죠. 짐승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뭐 리트리버 아무리 뭐 착하다고 하지만 사실 크기만 봤을 때는 좀 맞아. 무서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난 게 약간 그 입마개 아. 딱 싸나운 종이 있잖아요. 근데 뭐 목줄도 안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겠다. 근데 그거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종으로 아. 입마개를 할 걸 정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진짜 강아지도 다 강아지마다 다르듯이 딱 종만 정해서 그러면은 뭔가 그 종의 그런 유기 그런 것도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세심하게 그런 절차가 있대요. 그런 판별 공격성이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서 뭔가 조금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거나 공격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너무 종으로만 보고 맞아요. 있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느끼기에 뭔가 되게 에티켓이 많이 좋아진 느낌은 들어요. 8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맞아요. 워낙. 저는 미키를 좀 예전에 입양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에티켓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혼돈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떨 때 좀 저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다 하고 느낄 때가 이제 지금은 그게 너무 흔해졌는데 비닐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반려견 정리할 맞아. 근데 사실 그게 기본이 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죠.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그 한강 수영하러 갔었는데 그때 한강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진짜 대변을 대로 한가운데에서 하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진짜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근데 뭔가 그것도 그렇고 강아지가 그렇게 똥을 싸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아직 갈 길 멀었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 기본만 지켜도 되는데. 그리고 사실 아직도 그 줄 안 하는 사람 꽤 있어요. 맞아요. 꽤 있어요. 저는 어제도 저희 알로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다른 강아지들이랑 좀 잘 못 지내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다른 강아지 2마리가 와서 막 서로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항상 알로가 좀 잘 짖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줄을 되게 짧게 하고 앞을 항상 가로막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상대 그쪽에서 줄을 계속 늘어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막 거의 진짜 이를 드러내면서 알로한테 엄청 가까이 오고 알로 그래서 무섭겠다. 진짜 갑자기 산책하다 말고 집까지 전력질주해서 도망갔어. 어머. 너무 무서웠겠다. 그래서 좀 진짜 기본이지만 그런 배변 봉투, 목줄 맞아. 이런 게 진짜 맞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목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그 법 개정됐나 시행령이 생겼나 해서 목줄 2m 이내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안 지키시고 뭔가
요새 늘어나는 목줄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리드줄을 너무 길게 늘려서 거의 사실상 반려견에 대한 통제를 잃으신 분들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덴투 사례도 뭔가 강아지들끼리도 개체마다 갈등이 생기는 개체들도 있고 이게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 집 미키는 진짜 바보 같아서 항상 다가가고 항상 혼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애기가 물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근데 그럴 때 통제 좀 해주시지 하는 마음이 그렇겠다. 들어요. 네. 마음 아프겠다. 그러면 혹시 그 강아지는 출입이 안 되는 계곡, 바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바다, 계곡 이런 데는 야외고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책 다니듯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 안 되는 바다랑 계곡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걸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양양에 멍비치라는 데가 되게 유명해요. 거기가 유일하게 강아지가 딱 허용된 강아지가 입수해서 수영할 수 있는 해변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이유가 물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얘네가 더러워서라면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럴게요. 강아지들은 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싸요. 아니 근데 좀 충격이다. 저는 반려견이 없는데도 그게 왜 안 되지? 똑같이 동물이고 자연의 일부인데 맞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서 맞아요. 요새 보면은 막 스타필드 이런 데처럼 큰데 아니면 사실상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긴 해요. 아이를 계속 집에 두고 8시간 이상 떨어지면 또 힘들어 하니까 그 전에 돌아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려견 시장에서 뭔가 반려견과 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만들어주는 건 되게 매력적인 일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펠로스를 엄청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제 그 반려견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상상해 보시거나 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가을방학 노래 중에 언젠가 너로 인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언젠가 너로 인해 나는 많이 울게 되겠지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생각만 해도 진짜 지금 눈물 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별에 얼마든지 항상 준비되어 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미연이 잠깐 말한 적 있는데 강아지랑은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펠로스 증후군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는 관계가 없대요. 맨날 안고 붙어있고 맨날 체온을 나누고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연인이랑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별이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진짜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그쵸. 맞아요. 저희 끈적해요. 끈적해요. 맞아요. 미연 근데 우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저 진짜 이 주제만 나오면 거의 바로 우는데 제 눈물 버튼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들이 그래도 노견이니까 저희 엄마랑 저랑 어떻게 강아지를 잘 떠나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거의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피한테 양성 종양이 생긴 적이 있어요. 유선 가슴 쪽에 생겼는데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하고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지켜보고 원래 그런 수순을 밟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미 해피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걸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키기에는 아이가 10살이 넘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얘가 암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사람처럼 항암 치료를 하기엔 이 아이의 몸이 견뎌주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냥 우리는 한번 지켜보자. 검사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런 결론을 냈는데 지금 그 종양 부위가 좀 사그라든 걸로 보여서 양성이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 내리긴 했거든요. 근데 펠로스 증후군을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제 생각에는 이별을 좀 최대한 많이 상상해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좀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 다르게 걔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아프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이 걔한테 좋을지 선택하는 건 강아지가 아니라 결국 저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연 친화적으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뭔가 한번 싸워볼 것인지 이런 고민도 미리미리 해보면은 막상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때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낼지 아니면 병원에서 싸워볼 것인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저는 사실 아예 무서워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미연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가족들이랑 조금씩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갑자기 말랑말랑한 얘기했다가 마무리. 네, 마무리가 살짝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 함께하는 동안 후회 없이 많이 사랑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맞아요. 그리고 좋은데 많이 가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별 다를 거 없는 방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 감시해봤습니다. 나를 기꺼이 희생하게 만드는 존재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저를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게 하는 우리 반려동물들의 존재에 감사하면서 저도 오늘 정말 덥고 습하지만 집에 가서 강아지랑 오랜만에 산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